현재 시각은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오후 5시 1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포지션도 다 다를 거고요. 생각하고 계신 것도 다 다를 건데, 지난 몇 개월, 그리고 몇 개월 중에서도 지난 몇 주가 상당히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되게 소모하게 하는 장이에요. 즉, 특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박스권에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위로 가면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증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박스권이라고 얘기 드렸던 건 한국 증시 위주인데, 전반적인 시장이 특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스권이라고 예상하고 있던 그런 것들도 사실 옵션 만기나 CPI 영향으로 조금 투기적 성향의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파형 자체도 약간 어그러지긴 했지만 해석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단 해석을 해볼 건데, 시장이 굉장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투기성 장세로 인해서 수급에 의해서 상하가 전부 다 막혀 있는 상태고요. 특정하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도 있고, 여기서 좀 더 떨어졌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 시장들도 보이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을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제가 보통은 시황 분석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 때 뉴스 정보들을 이런 거 거의 안 보여드리는데, 결국 제가 보고 있는 전체적인 시황에서는 현재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떨어지는 게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직까지 방향성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말씀드릴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을 치고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 상황인데, 파형을 옆으로 계속 길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이번 주에 있을 두 가지 이벤트를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시장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좀 드릴 건데, 각 시장 간의 연결고리가 확실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일단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든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런 박스권 장세든지 투기적인 옵션 선물 매매로 인해서 빅스가 굉장히 올라가면서도 지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비중을 어느 방향으로든 실는 걸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빅스를 통해서 선물과 옵션을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그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현물은 어느 정도 베팅을 해두고 선물과 옵션으로 반대 포지션이라든지 해치를 시킬 수 있는 옵션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즉 박스권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특정 방향으로 과중한 비중을 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시황 분석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드와치2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드와치2를 보시게 되면 36일이 남았고요. 아래 보시는 probability, 가능성을 보시게 되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금리 상단이 500에서 525pp로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퍼센테이지를 보더라도 앞선 5월달에서 6월, 7월달까지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50% 구간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을 보더라도 금리 하단을 낮추는 시점이 11월에서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리 상단이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CPI 역시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CPI 자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상단을 유지하거나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아직까지 강력하죠. 매수세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 자체가 이런 지표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여전히 과도한 투기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기본적 지표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바뀐 건 없는데, 시장이 저가 매수세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 반등을 시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것이 불트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이 5파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슈팅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파 구간인데다가 빅스를 통해서 선물 옵션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슈팅이 계속 가능하다,
그리고 그 슈팅 이후에 다시 판매를 하면서 시장을 가라앉혔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여기서 횡보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죠. 빅스를 올리는데 빅스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여전히 가라앉거나 올라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불트랩으로 이것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음 FOMC는 36일에 남았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금리 상단이 500에서 525로 일단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리 상단을 올릴 수 있는 횟수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어요. 충분히 저가 매수세에서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 흘리게 되면 시장은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 즉 선물과 옵션으로 충분히 시장을 해먹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라고 얘기 드리면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라고 계속 보고 있지만 얼마든지 시장이 슈팅성으로 올리고 내리고를 계속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루한 장세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4파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등 구간과 횡보 구간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께서 지쳐서 혹은 현재 포지션에서 불안감을 느끼셔서 섣불리 비중을 실어서 손해를 보시고 손절을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게 조심하셔야 된다.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기본적 분석에 따라서 별로 좋지 않다는 부분도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제가 뉴스 기사를 잘 보여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뉴스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유는 회사가 곧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지 주식이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반등을 2, 3개월 정도 했지만 선물 옵션의 영향으로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그 반등이 건전한 반등은 절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날짜를 보시게 되면 2023년 2월 13일입니다. 어제 날짜 기준이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무역 적자 전년 동기 2배, 반도체는 40% 수출 급감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30%예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 회사가 반도체 수요가 40% 급감을 했다면 경제를 보더라도 무역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늘어났다는데 과연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 기록할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은 보지 않을게요. 기본적 분석은 제가 이런 뉴스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보시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답답해 하시거나 여러분이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기본적인 경제 상태는 너무 좋지 않은데 주식이 계속 올라가니까 현재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옵션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현물을 지속적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씀드리는 개미털기입니다. 시장을 계속적으로 올리겠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숏 패팅이 들어오거나 하방 패팅이 들어오게 되면 더 강력하게 올릴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현재 이 시점이 마지막 5파 기준이기 때문에 5파로서 충분히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파형을 좀 어그러뜨리고는 있지만 파형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서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비중을 실는 걸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기준을 보게 되면 현재 이렇습니다. 1파, 2파 이후에 3파까지 내려왔고 여기가 4파 구간인데 4파가 보이는 파형 자체가 3, 5 형태로 보고 있죠. 여기가 5파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서 보이는 수많은 갭들이 숏 스퀴즈 또는 숏 커버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숏 배팅을 한 사람들이 다시 현물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숏을 배팅했다는 말 자체가 공매도이거든요. 공매도라는 게 내가 현물을 미리 팔고 그것에 대해서 수익을 취한 이후에 다시 현물을 대갚아내는 행위예요. 그런데 내가 판매할 때의 주식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 120원, 130원 올라가는 데는 제한폭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올라가는 가격만큼 나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현물을 다시 사서 대갚아야 되는 겁니다.
현물을 사는 행위 자체가 뭐죠? 매수이고, 매수를 하면 숏스퀴즈나 숏커버링에 따라서 현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전체적인 모습이 어떠냐면 여기를 빅스를 보시더라도 1.59%가 올라갔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빅스와 코스피 200은 반대 성향을 보입니다. 코스피가 떨어지게 되면 빅스 자체는 상승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지표는 어떤가요? 둘 다 지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선물과 옵션을 가지고 시장을 조금 더 올리거나 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장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빅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이번주 지속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속적으로 상승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황까지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이는 형태를 여전히 저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기존에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한 이후에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지를 했죠. 320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느냐? 제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놔서 삼각수령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제가 봤던 원래 파형은 하락한 이후에 반등,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파 형태를 지금 바꾸면서 어떻게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이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현재 앞서 보셨던 파형이 5파가 완료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형이 눕고 있기 때문에 이미 파형이 여기서 종료되었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여기서는 새로운 파형이 시작된 겁니다. 어떤 파형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형태를 그리면서 여기서 하나의 5파 형태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반등한 이후에 떨어진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파형 자체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어떤 형태이냐? 불규칙 형태의 5파 형태예요. 불규칙 형태의 5파 형태로 이런 식으로 5파 형태를 그리고 반등을 한 이후에 떨어지는 형태가 나와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보는 여기서의 파형 형태가 맞다면 이 역시도 하락한 이후에 1, 2, 3, 4, 5 형태 이후에 반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반등 형태는 당연히 3파 형태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건데, 제가 이미 피보나치를 그려놨고요. 피보나치 기준을 보게 되면 이 반등 파형, 이게 반등 파형이라고 지금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60일에서 78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저는 지속적으로 325 정도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324, 32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CPI 발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파형이 맞다면 1, 2, 3, 4, 5 이후에 반등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한다고 하면 327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상단을 높여보고 330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점이죠. 정확하게는 329.74인데 그 최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떨어져야지만 이 파형이 방금 해석한 것처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 2, 3, 4, 5 반등을 한 이후에 329.74를 넘지 못해야 돼요. 넘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왜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규칙상 2파는 1파의 시작점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반등 파형이 맞다면 상단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떨어져야 될 거예요. 혹은 여기서 이미 파형 자체가 완료되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완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단을 높이든 그렇게 해서 329.74를 넘지 못한 수준에서 떨어지든, 혹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다시 상단의 하락 추세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단 횡보는 좀 더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하락이 좀 더 우세하다, 그런 식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다른 시장들과 맞춰봤을 때는 일단 하락의 시그널이 조금 더 강력해진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요. 상단으로 조금 더 높여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1, 2, 3, 4, 5파 이후에 3파 반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반등이 3, 3, 5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이 5파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형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12,200대에서 거의 시그널이 끝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중간에 있는 파형과 끝쪽에 있는 마지막 파형 형태로 봤을 때는 연장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갭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파형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그널이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스토캐스틱 RSI를 봤을 때 과매수권에 둘 다 들었어요. 이것 자체를 하나의 마디로 생각하고 파로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1, 2, 3파까지 진행된 이후에 4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5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대를 그려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2파와 4파 사이에 저점을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승 추세대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여기 있는 파형을 3파의 종료가 아니라 하나의 마디가 종료되었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 1, 2, 3, 4, 5 형태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파형이 완료됐다면 여기서부터는 하락 파동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장처럼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를 5개 정도를 만들고 반등해서 다시 하락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시그널로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보이는 형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현재로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일단 해석은 다 해볼 거고요. 앞서 보셨던 이런 시그널을 해석해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고점권에 다 이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반등을 해볼 수 있겠죠. 반등 형태가 강하게 나와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말씀드리는 첫 번째 시나리오로 1, 2, 3파 이후에 4파 조정, 그리고 다시 5파를 만들면서 이렇게 세 번째 시그널을 만들면서 한 번 더 상승하는 형태가 5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옵션으로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1, 2, 3, 4, 5 형태를 만들고 다시 반등을 하고 떨어진다면 이것이 두 번째 옵션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파형 형태가 5분봉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옵션 다 모두 다 가능해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지금 올라가고 이제 조정을 받을 시점이죠. 그래서 상단을 조금 더 높여보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 5, 3, 5 형태로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5, 3, 5인데 여기서 끝나고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서 5, 3, 5파로 진행이 되면서 1, 2, 3, 4, 5 형태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 따라서 즉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파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5파를 만드느냐, 혹은 여기서부터 반등을 한 이후에 전 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후에 반등하고 여기서부터 하락하는 시그널, 이렇게까지 두 개로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비록 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무엇인가, 시장이 변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몇십 년 동안 있지 않았던 무역 적자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죠. 시장도 시장이겠지만 현재 세상에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거고요. 시장은 어쨌든 흘러갈 거예요. CPI 변동과 금주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든 보일 겁니다. 그때 변동 사항에 따라서 또 카카오톡으로 특이 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